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방학습 튜토리얼이고요. 대상은 머신러닝 엔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방학습 쪽 지식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슈퍼바이즈 러닝에 익숙하신 분들에 위한 그런 거고요. 어, 좀 어려워요. 좀 수학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해볼까 합니다. 오버뷰고요. 대충 한 이 과정 정도까지 짚고 오늘 얘기해 볼 거는 RL이 뭔지부터 RL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 예정. 네, 일단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방학집이란 뭔지, 왜 우리가 써야 되는지, 또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과 뭐가 다른지, 또 그거를 통해서 리드월드 example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방학습이 하는지를 해볼 거고요. 강학습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 것이 어떤 식으로 정책, 그리고 보상, 그리고 밸류 펑션 아니면 벨만 이퀘이션 같은 걸로 어떻게 밸류 펑션을 포멀라이즈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MDP를 어떻게 푸는지, 뭐 예를 들어 다이나믹 프로그램 DP라고 많이 하는 좀 있고, 몬테카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거고, 템포럴 디퍼런스 또는 큐러닝, 폴리시 그레디언트, 디바렐, 또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얘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모델 베이스드 RL, 오프라인 RL, 세이프 RL, 뭐 멀티 오브젝트 RL 등등 여러 가지 RL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네, 그럼 시작을 드리자면은 강학습이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학습이란 각 에이전트가 trial and error를 해보면서 시도해 보면서 이런 보상값의 합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보상값을 합을 보상값의 합을 최대화하는 행동들을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teracting reading, interacting reading, interacting reading. 즉 상호작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과학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상을 보상이 껴있다 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비교가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레이블이 없어요. 그냥 리워드 시그널이에요. 리워드 시그널과 레이블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인 액션은 없고 그저 뭐가 잘 작동하는지를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그 선택과 보상을 결정한다. 즉 예를 들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어 사과 사진을 주고 "이거 사과야" 라고 하죠. 그다음에 개 사진을 보고 "개 이거 개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과가 사진을 보고 개 사진을 보고 사과, 개가 나올 텐데, 개 사진이 먼저 온다 하더라도 개 사과가 될 거잖아. 근데 방학습은 그렇지 않다. 방학습은 오늘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행동으로부터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의 그 값이 달라져서 다음 행동이 아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고 이 리워드라는 거는 액션을 한 뒤에 꽤 후에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안 올 수도 있다는 세 가지를.
reinforcement learning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의 각각의 시그널은 뭘까요? 자, supervised 같은 경우는 정답인 레이블 Y가 존재. 그리고 데이터셋이 고정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이미지넷 같은 놈이 있겠죠. 자,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input X로부터 Y를 제대로 예측을 한다가 목적인 거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그냥 고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이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거죠. unsupervised 같은 경우는 시그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답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정답에 대한 시그널은 존재하지 않고 고정된 데이터셋, 고정된 데이터셋에서도 온다. 이 친구. 목적은 뭐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뭐 K nearest neighbor가 될 수 있고, 뭐 어토인코더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반면에 reinforcement learning은 되게 이질적이에요. 결국에는 이 스케일러 리워드가 시그널로 오고 데이터는 행동을 함으로써 제너레이션. 그러고 이 목적은 여기서 리턴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뮬레이티브 리워드, 즉 특정 시점부터 특정 시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리워드의 위에서 본 요 스케일러 리워드의 합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매우 딜레이드 돼 있고, 당연히 딜레이드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밸리에이티브. 그러면은 왜 리인포스먼트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레이블이 불가능하고 스토링이 가능할 때, 즉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해 하는 거야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완전 완벽한 이런 행동이 없을 때, 그리고 이런 행동이 시퀀셜 할 때, 뭐 스테이트 액션,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우리가 상호작용이 가능할 때, 뭐 시뮬레이션이 거나 아니면 실제 로봇을 하거나. 그래서 로보틱스 컨트롤 또는 게임 플레이 또는 오퍼레이션 스케줄링 이런 거에서 되게 네, 반면에 이제 완전 정확한 정답이 있으면 그냥 슈퍼바이즈 쓰면 돼요. 훨씬 더 스테이블하고요. 그러면은 MDP라는 거는 이 RL에 대해서 이 MDP를 풀기 위해서 RL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보틱스 컨트롤, 아타리 게임, 알파고, 뭐 자율주행, 플래닝, LLM,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 같은 거 하고 오퍼레이션, 데이터 센터 쿨링 막 이런 것까지 전부 RL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그리드월드에서 example을 볼게요. 이 그리드월드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스테이트는 25개의 셀이다. 여기는 요 25칸의 셀. 그리고 액션은 위로 가거나 상하좌우. 그리고 볼에 도착하면 1점. 여기에 함정이 있어서 함정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1점. 이건 뭘까요? 이거는 0이 되면 그냥 여기에서 멈추는 그 존재 경우가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볼에 어떻게든 움직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요 골에 도착을 해라. 그리고 이 월과 hit은 나가라. 라고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DP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environment가 존재해요. 에이전트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에이전트한테
상태를 먼저 주고 그럼 폴리시 에이전트가 이 상태를 보고 "아 나 이런 행동을 할래."라고 이제 환경한테 줄 거예요. 그럼 환경이 여기서 다음 스테이트와 함께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리워드를 준다. 그래서 SAR, SAR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요 R이 딜레이드 되어서 나온다. 우리가 한 스텝 전의 리워드를 다음 스텝과 동시에 받는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MDP는 스테이트, 액션, 트랜지션, 리워드, 카운트 5가지 구조로 만들어요. 스테이트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션은 로봇이 하는 움직임. 어떤 움직임을 할지, 뭐, 예를 들어, 조인트가 될 수도 있고, 조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손을 쥐어다 폈다가 될 수도 있고. 트랜지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환경. 앞에는 한 개의 고정된 타임 스텝에 대한 환경 정보였고요. 얘는 우리가 이 환경일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음 환경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어떤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워드, 보상. 이거는 이 환경에서 요런 행동을 했을 때 얼만큼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카운트. 이 디스카운트는 0에서 1 사이로 정해져 있는데요. 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애기한테 우리가 쿠키를 준다고. 자, 여기 쿠키 하나 줄게. 근데 지금 안 먹으면 내일 2개로 줄게. 만약에 감마가 0이다. 그러면 지금 먹는 게 맞아. 근데 감마가 2분의 1 이상이다. 하루 기반으로 해서 2분의 1 이상이다 해서. 그러면은 똑같은 거고. 감마가 2분의 1 보다 크다. 그러면은 나중에 2개를 받는 게 이득이다. 뭐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카로프 프로퍼티. 마카로프가 뭐냐? 뭐라고 했냐?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아, 하고 싹 다 필요 없어. 직전권만 있으면은 똑같아. 이 과거에 우리가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일만 잘하면은 결과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가정이 들어가요. 어떤 거냐? 이 한 S에 대한 정보가 완벽할 때 근데 이 S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지 않으면 partially observable MDP로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록, 우리 생활 기록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폴리시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폴리시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S가 들어가서 A가 나오면 얘는 디터미니스틱이고 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 개의 액션만 나오는 거고 스토캐스틱이면은 분포다.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탐색이 가능해져. 그래서 RL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옵티멀 폴리시 하이 스타를 찾는 거다. 이거는 어떤 놈이냐? 익스펙티드 리턴이 최대화되는 상황.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익스펙티드 리턴이 최대한 행동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오른쪽을 보시면 얘가 그리디 폴리시에 대해서 한 스텝 다음 것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시켰을 때의 그리드월드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아씨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왜 그럴까? 위라서 그렇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리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그거 주는 거죠. 여기 좀 깨졌는데 네, t 플러스 1
p 플러스 2 제곱 들어가서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엔 리턴은 디스카운트 이 함수, 이 디스카운트 이거 뭐라 했죠 아까? 카운트라고만 했네 내가. 어떻게 디스카운트 값 코에피션트 값만으로 이제 얼마나 이 리워드가 잘 측정되는지를 정해주는 값이. 결국은 이 값을 최대화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 감마 값은 0에서 1 사이라 했죠. 0이면 로우픽이라고 하고요. 다음 리워드만 쓰는 거죠. 여기가 다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R이 1에 가까울수록 farsighted로 해가지고 미래 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왜 디스카운트를 할까? 우리는 요게 무한정 나가죠. 그래서 얘를 바운딩을 하기 위해서 감마 값을 1보다 작게 만든다. 그리고 이 감마 값은 이렇게 최근 것을 선호하게 만들고 이런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밸류 펑션이란 거는 뭘까요? 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요. 액션 밸류 펑션이 있어요. 벌써 머리 아파. 자, 스테이트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이 상태가 가치 있는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P가 S일 때 이 P가 얼마인지 평균을 내서 기대값은 얼마인가, 이 파이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인가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는 옵티멀 폴리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상태가 1에 가까워질수록 높고 여기 초기에 가까울수록 그럼 액션 밸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얼마나 가치 있을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식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가 돼요. 어떤 파이에 대한 값을 q에 대한 값에다가 곱해 준 다음에 그거를 모든 a에 대해서 합치면은 이게 스테이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드밴티지. 이 어드밴티지는 뭐냐? 얼마나 얘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잘하는지를 평가해 주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드밴티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건 좀 알아놔야 돼요. 자, 벨만 이퀘이션이 뭐냐? 이 벨만이라는 아저씨가 그러면은 요 밸류 펑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퀄리티브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안한 놈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여기 파트 뭐예요? 자, 우리 아까 봤잖아, 우리 전에. 요랬잖아. 그러면 여기가 Q란 뜻이야. Q파이란 뜻이에요. 그죠? Q파이란 뜻이고, Q파이는 한번 행동을 어떤 리워드에다가 다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곱한 거에, 더한 거에다가 요 트랜지션을 곱한 거를 싹 다 더하면은 결국엔 요 놈이 Q에 대한 놈이다. 그리고 그 Q는 똑같이 들어가요. 얘가 Q라 했죠. 여기에서 여기 파트를 Q로 바꿔줄 거예요. V 파트를 이렇게 Q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V랑 Q 사이의 관계를 V랑 V, Q와 Q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옵티멀리티 그리고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요거랑 같으면 옵티멀이겠지. 요거랑 같으면 그 옵티멀이겠지.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 요
맥스 값을 취한 거. Q에 대한 맥스 값인 놈이 V의 옵티말 놈인 거겠고, Q의 옵티말은 요 Q를 맥시마이즈 한 놈에 대한 놈이 되겠고, 결국에는 옵티말 폴리시는 Q의 옵티말에 대해서 그리디하다. 즉, 폴리시는, 옵티말 폴리시는 옵티말 Q에 대해서 요거를, 옵티말 Q를 최대화하는 놈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모델을 아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요 모델을 아느냐예요, 여기서는. 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의 모델을 아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예측하면서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저 모델을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해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샘플드 익스페리언스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DP라는 놈,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델이 필요로 하다. 자, 그럼 어떻게 배울 거냐? Q를 배우고 VD하게 Q에 대해서 행동한다. 밸류 베이스 방법을 하고,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고, 액터 크리틱이 존재해서 밸류와 폴리시를 동시에 옵티마이즈 하자 하는 놈인데, 최근 RL들은 전부 액터 크리틱이에요. 대표적인 거가 폴리시 PPO 또는 이제 SAC. SAC 같은 경우에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니까 액터 크리틱이라는 게 네 번에 들어있죠. 아니, 야, 액터랑 크리틱하고 뭔 차이야? 뭔데 저놈들은 뭔데? 라고 할 수 있어. 액터는 폴리시고 크리틱은 밸류예요. 이거 많이 헷갈려. 그럼 다이너믹 프로그램이 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벨맨 이퀘이션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폴리시 이터레이션. 이 파일을 이밸리에이트 한 다음에 파일을 그리들리하게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밸리에이트하고 디프로하고 요거를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한다. 밸류 이터레이션은 벨맨 옵티멀리티 요거를 밸류 펑션에다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다 보면은 언젠가 얘가 안 바뀔 때가 있잖아. 그때가 옵티멀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트랜지션 모델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확실히 아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스테이트를 싹 다 흩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에서 안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하겠다. 그럼 몬테칼로랑 PD 디퍼런스가 뭐냐? 얘는 모델이 필요 없어. 이 트랜지션 모델이 필요 없어. 그냥 밸류를 예측하는 거야. 그냥 이 GT랑 VST를 뺀 다음에 이 리턴을 싹 다 돌려봐요. 다 해봐. 다 해본 다음에 밸류가 요만큼, 그러니까 이 리턴이 요만큼 나왔네. 그거에 대한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얘를 최대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에피소드가 필요하고 바이아스가 없고 베리언스가 크다. 문제가 많죠. 딱 봐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로봇이 엄청 잘하다가 마지막에 삐끗해. 그러면은 이건 실패한 에피소드가 돼가지고 이게 GT가 그렇게 좋게 안 나와. 이게 앞에 잘한 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베리언스 엄청 크게 될 거야. 반면에 TD는 바로 직전 것만 비교를 할 거예요. 이 VST1하고 VST 이 두 개가 바로 직전 거를 비교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대신 온라인이어야 돼. 온라인이어야 되고 베리언스가 낮고 바이어스가 존재를 한다. 요 텀 있죠. 요 텀을 우리는 보통 TD 에러라고 해요. TD 에러 감마라고 한다. 요 놈이 업데이트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모델 프리 컨트롤이라고 해서 PD를 Q 밸류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게 쌀싸라고 해서 그대로 똑같죠. 앞에랑 똑같죠. 얘는 V일 때 얘는 Q예요. 그냥 밸류일 때 Q 펑션을 그냥 대체한 거예요. 그냥 액션이 어떤 액션이 실제로 테이큰 됐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쌀싸예요. 이게 쌀싸 웃긴 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이에요. 그래서 쌀쌀해요. 그리고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그리디 오프 폴리시가 뭐냐면은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우리가 학습하는 거랑 학습하는 놈하고 이미 어떤 데이터가 존재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약간 학습하는 거예요. 아 이거 씨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뭐가 달라? 여드가 존재.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그리디 액션, 요 그리디 액션을 통해서 부트스트래핑을 한다. Q스타를 익스플로링 하면서 배운다. 그다음 엡실론 그리디 한 익스플로레이션. 엡실론 그리디란 엡실론의 확률로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맛집을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웬만하면은 최근 거를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익스플로레이션이 뭐냐? 우리 맛집 탐방할 때 여기 새로 생긴 맛집인데 한번 가볼까? 하는 게 익스플로레이션이고 아니야. 내 경험 또는 블로그에서 말했어. 여기 별로래. 우리 여기 블로그나 내 경험상 맛있는 데를 가자. 익스플로이테이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에 통해서 행동하자. 플로이. 아니야. 나 모험을 떠나겠어. 익스플로어. 이게 어떻게 보면 RL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란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1900년대 논문. 1900년대 논문에서 이런 거를 reinforce란 논문에서 이렇게 가능하게 이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증명이 벌써 돼. 그래서 probability of actions that did not be better than expected. 그러니까 예측된 것보다 잘한 놈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폴리시 그레이디언트가 PPO. 액터 크리틱이면서 폴리시 그레이디언트인 놈이에요. 얘는 액터 크리틱은 뭐냐? 게임을 할 때 게임하는 놈 있고 훈수 두는 놈 있고 액터는 게임하는 놈이고 크리틱은 밸류고 요 놈은 훈수해서 너 이번 플레이는 몇 점? 저번 플레이는 몇 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는 PPO, A2C, SAC 이런 거를 이제 액터 크리틱 또는 폴리시 그레이디언트 사용하는데 요즘 다 PPO밖에 안 쓰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요 놈은 뭐냐? Q 펑션이란 거 자체가 되게 Q 테이블이라고 원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이 돼 있어가지고 스테이트가 4가지면 액션이 6가지. 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은 4 곱하기 6해서 24짜리야. 근데 스테이트가 무한정 많고 액션이 무한정 많아. 컨티뉴어스.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QN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 해가지고 과거 트랜지션들을 샘플링해서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타깃 네트워크. 그래서 이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이 전에 거랑 현재 거랑을 비교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타깃 네트워크, 올드 타깃 네트워크 존재하고 뉴 타깃 네트워크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고 펑션 어프로치 밸류 펑션을 어프로치메이트 한다든지 큐 펑션 어프로치메이트 한다든지 부트스트래핑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늦었는데 바로 직전 거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이제 그 신발끈 멜 때 이렇게 교차하면서 매잖아. 교차하면서 검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프 폴리시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학습하는 폴리시랑 데이터를 모으는 폴리시랑 다른 거야. 요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학습이 힘들어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를 디바렐 엔지니어링이 하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 exploration 아까 말했죠. 맛집, 검증 맛집. explorer는 모험 해주는 거고, 엡실론 그리디는 probability 엡실론으로 이제 그 랜덤 액션을 해주는 거고, 옵티미즘 UCB 같은 경우에는 안 해본 놈들 뭔가 이쪽으로 가면 해볼 것 같은데 한 놈을 프리퍼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 슬로우시 하면 안 되겠죠. 인트린식 리워드라 해가지고 그 리워드 노벨티 또는 큐리어시티 해가지고 그를 비교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하기 RL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RL에 어떤 종류들이 존재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모델 베이스드 RL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모델 베이스드 RL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DP가 요 다이나믹스를 안다는 이 다이나믹스를 배우고 이 배운 걸로 행동하는 거예요. 롤아웃을 이제 모델로부터 플래닝해서 리얼 인터랙션을 줄여보겠다. 근데 모델 바이어스가 문제가 크다. 모델에 오류가 있으면 이게 점점 커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월드 모델이죠. 유제로 다이나큐. 뭐 월드 액션 모델이 다 요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세상이잖아. 이 세상을 예측을 한다. 월드 모델. 자, 오프라인 아래.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최고의 폴리시를 배우자. 인바이먼트에다 액세스를 안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잘한 데이터면은 그냥 그 데이터의 근처에서 많이 안 변해요. 언신 액션들을 잘 하죠. 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막 갑자기 그 사람은 애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막 터져요. 대표적인 게 IQL, PD3 더하기 BC, 뭐 CQL, BCQ 이런 게 존재하는데 IQL 정도 제 생각에는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 페이퍼를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리워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최대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땐 컨스트레인트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넣은 컨스트레인트 MDP를 푸는 놈이다. 라그랑지안 PPO 또는 이제 쉴딩, 얘는 이제 컨트롤 베리어 펑션 같은 경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카타스트로픽한 리전으로부터 이제 폴리시를 지켜준다. 근데 세이프티가 끝에 말고 러닝 도중에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되게 불안정해요. 멀티 오브젝트 아래. 불안정한 거의 끝판왕이에요. 얘도 맥시마이즈 하고 싶고 얘도 맥시마이즈 하고 싶고 얘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리워드를 한 번에 이 벡터를 최대화하고 싶다. 싱귤러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벡터를 최대화한다. 그래서
이 파레토 프론트라 해서 어떤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빨리 달려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한 리워드에 대한 파레토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레토 프론트라 해서 그거를 배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프리퍼런스 웨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오브젝티브가 서로 싸워요. 옵티멀가 한계가 아니라서 많이 불안정합니다. 파레토 큐러닝, 데모 MPO, 뭐 엠블럼 큐 이런 게 존재를 한다. MARL, MARL 뭐냐? 우리 지금까지 에이전트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했잖아. 우리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하고 싶어. 그럼 이제 복잡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그래서 협업할 때는 서로 다 안다. 실제 실행할 때는 이 에이전트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Centralized Training, Decentralized Execution 이게 이 CTD가 핵심이다. 뭐 코어퍼레이티브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섞여 있거나 룰 같은 거예요. 룰. 그 대표적인 게 그 스타투 챌린지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폴리시가 무빙 타겟이기 때문에 매우 언스테이블합니다. MADPJ, MAPPO, 프믹스 이런 게 존재한다. 인버스 아래 리워드를 몰라요. 리워드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배워가 잘하는 놈들한테 한번 배워보자 하는 거죠. 내 전문이 요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리워드 소리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럼 잘한 거에서 어떻게 리워드를 따오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인버스 아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폴리시를 클론하거나 아니면은 리워드를 예측한다. 근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 컴파운드 에러가 엄청 크다. 비헤이비어 클로닝, 대거, 베일, 맥센트로피, RL. 사실 비헤이비어 클로닝은 저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봐요. 사실. 히어리티컬 RL이라고 해가지고 롱 테스크, 그러니까 긴 태스크들을 재사용 가능한 여러 개의 서브폴리시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하나 존재하고 요거를 잡아.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한다 하면은 프라이팬을 흔들어. 여기 위에 뭘 뿌려. 이런 거 할 때 되게 리유저블 하잖아. 그런 조그만 폴리시들을 설계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이로가 가장 대표적인 놈이고요. 리워드가 되게 스파싸다. 문제. 리워드가 스파싸다는 거는 0000001 그럼 000에서 막 서로 막 터질 때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렇다. 메타 R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에 가장 가까운 거죠.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다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은 할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스크가 서로 릴레이티드 돼 있다. 이게 그냥 막 마머리고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RLHF. 자, 나는 개인화 때문에 나왔어요. 나는 저게 더 좋아. 난 이게 더 좋아. 난 저게 더 좋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이 좋아. 어떤 사람, 난 왼쪽이 좋아. 해가지고 원래 개인화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LLM이 되게 좋아졌어. LLM이 이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서 이게 붐이 엄청 떴죠. 그래서 어떤 프리퍼런스 컴패리슨을 만든 다음에 이걸 리워드 모델로 하나 만들어. 아까 봤던 인버스 런 아래라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기선 PPO라고 썼는데 대부분 PPO를 쓰기 때문에 PPO를 썼는데 이걸로 옵티마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DRPO는 PPO랑 약간 다릅니다.
GRPO가 이제 대표 LLM을 사용한 건데. 네.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뭐냐? RL이란 뭐냐? maximize expected return을 하면서 그러고 뭘 가정하는지 그리고 뭘 예측하는지만 다른 거지. 결국엔 이 expected return을 최대한다는 건 똑같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태블러 Q 러닝 그리디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어 이제 더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은 서튼 형님의 이제 이 책 합니다. 요거 아니면은 오픈AI의 스피닝어 요거 한번 보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